반갑습니다. 계절답지 않게 계속 낮 온도가 30도를 넘는 무더위여가지고 가을인데 가을답지 않았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부터 이번 주간에 비가 좀 올 듯 싶고요. 아마도 비가 오면 이제 훌떡 그냥 완전 가을이어서 이제는 긴팔옷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오늘 오전에 임시회가 1시 넘어서 끝나가지고 부랴부랴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중국집에 가서 볶음밥 하나 먹고 얼른 뛰어왔습니다. 우리 홍보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어제 주례보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례보고에서 보고받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은 그전 주례보고에서 다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던 사항인데 혹시 거기서 놓쳤던 것들이 나온 게 있으면 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지난주에 보도를 보고 제가 개인적인 SNS에 제 소회도 올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 10월 19일 날 처음 제가 구리시의회 출범하고 이런 정례적인 우리 언론인들과의 브리핑 자리를 갖겠다고 결심을 하고 시범적으로 10월 19일 날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브리핑을 드린 다음에 11월 2일부터 정례적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 10개월 동안 총 시범 실시 포함해서 총 28차례의 정례 브리핑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렇게 매주 수요일 오후에 정말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던 언론인 여러분들의 덕이었고 그 결과 이제 그래도 시의 행정, 의회의 돌아가는 사항을 관심 있는 시민들이라면 이 정례 브리핑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보도라든가 또는 동영상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시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리시 집행부에서도 이제 드디어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겠다고 하셔서 처음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는 전날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수요일 날 의장이 우리 구리 의회 지하 멀티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고 집행부는 일단 시장이 직접 나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담당 공무원들, 우리 국장, 소장, 단장으로 하여금 시의 현안에 관해서 우리 언론인들께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주에 행정지원국장이 정례 브리핑한 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들에게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항 등등을 이렇게 소상하게 밝히고 또 그 과정에 피드백 받아서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건 좀 경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SNS에 썼지만 우리 국장님, 소장님, 단장님이 소신껏 얘기하기에는 우리 지방행정의 구조상 시장의 눈치를 봐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책임 있는 답변이 어려운 만큼 이왕이면 시간 되는 대로 시장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례적으로 우리 언론인들께 시의 정책 방향, 시의 장기 발전 과제, 시의 현안에 대해서 시의 행정을 집행하는 시장으로서의 자기 어떤 주장을 밝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쓴 바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기대합니다. 어제 저희 구리시 의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총 5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보도자료 하단부에 순서지 같이 배포해드린 거 안에 이거 해드렸죠, 홍보팀장님? 이거 다 나눠 드셨죠? 네네. 거기 있는 것처럼 총 5건의 주례보고를 했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그냥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 설계 공모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이건 보고하러 오신 겁니다. 보고하러 오신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교문사거리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오른쪽 편에 현재 교문일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교문일동 사무소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딸기원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문일동이
행정구역이 되게 좀 이렇게 넓은데 이 아차산을 끼고 있어서 참 중심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문일동은 그 동사무소가 있는 그 교문사거리 일대 딸기원 지역을 포괄해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 교문초등학교 인근 지역, 여기 이문안 저수 지역하고 이쪽에서 저 우리 서울 워커힐 경계선까지 길게 되어 있는 그런 동해 그 위치상 사실은 동사무소가 너무 좁고 지은 지 오래되어서 그동안 그 교문일동 사무소를 새로 신축해야 되겠다라는 여러 그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증축하는 방안과 이쪽 우리 여기 저 아트홀 쪽으로 옮기는 방안 등등에 대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또 그것도 좀 혼선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현재 있는 교문일동 사무소 자리에 현재 부지 플러스 옆쪽에 있는 부지를 조금 더 매입해서 확장해가지고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를 짓겠다고 방침이 결정되어졌고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 그 실시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실시 설계 그 디자인 공모를 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어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런 설명입니다. 일단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구리시 교문동 262-4번지의 두 필지, 현재 교문 동사무소가 있는 자리와 그 옆 필지에 있는 토지 매입한 토지를 포함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비가 한 10억 정도 매입비가 들어가고 이제 건축하고 기타 등등이 해서 총 한 100억 정도 들어가고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이 사업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기로 결정된 건 2021년도에 결정되어서 대지 면적은 총 855평방미터고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1810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짓겠다. 주차는 16대 정도 해서 그 안에는 민원실, 주민자치공간, 다목적 강당, 빨래방, 조리실, 수유실 등을 들어오겠다. 네, 이게 지금 우리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의 개요이고요. 일단 설계 공모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정 건축 공사비 12억 정도가 들어가고 설계비는 3억 6천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이 설계를 맡길 말하자면 사회자를 공모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요. 그간 추진사항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올해 5월 1일에 건축 설계 공모 전문 및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9일부터 19일까지 건축 설계 공모를 공고했으며 응모 신청 접수 받아서 총 98개의 응모 업체가 응모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질의 접수한 다음에 질의 회신을 완료했더니 8월 11일 달에 22개 최종적으로 22개 업체가 설계 공모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8일 날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 25일 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난달 31일 날 구리시 공고 제2023-1522호 당선작을 공고했다. 어제 보고한 사항입니다. 당선작은 이제 총 당선작하고 아까 22개 응모한 설계 공모작 중에 당선작으로는 주식회사 K아트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 당선된 회사에는 아까 우리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에 실시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수작 3등, 4등, 5등을 뽑았는데 각각 1,600만 원, 1,20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보고했고요. 향후 계획은 일단 9월 달에 당선작 업체, 당선작을 낸 업체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7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내년 9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5년 12월 달에 공사를 준공하는 예정으로 진행했다. 어제 보고한 사항입니다. 어제 보고 사항 중에 이제 저희한테 일단 보여준 저기 조감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문일동 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이와 같이 지상 4층의 건물을 이제 하겠다.
어제 이 보고를 잡고 이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선작 한편에는 실시 설계권을 주고 아까 2등에서 5등까지 상금을 1,6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쭉 지급을 했는데 이 상금도 결국 시민의 세금인데 그러면 그 당선작 공모회사가 아닌 나머지 회사에서 제출한 그래서 우리가 상금을 준 공모안에 아이디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냐.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건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 회사하고의 협의가 필요한 일이다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2등에서 5등의 공모안에 들어있는 좋은 의견이 실시 설계 시기에 실시 설계할 때 그렇게 좀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찾아서 해다오. 그다음에 이제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지금 그나마 이제 좀 더 개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공모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종 결과치가 나온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걸로 유식 절차를 끝내지 말고 중간 과정 또는 초기 과정에 의회 쪽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이 어제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이 실시 설계 공모를 하니까 비슷한 절차로 진행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였습니다. 이 공사 역시도 100억 넘게 지금 총액으로 저희가 한 120억쯤 돈을 투여하고도 아직까지 제대로 지금 준공을 처리를 못 해가지고 어르신들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시공업체하고의 손발이 안 맞으면 또 같은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 우리 부서에서 주의를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배포된 거는 요 조감도 딱 하나였습니다. 조감도 딱 하나여서 그 실시 설계에 들어왔던 제반 도면이라든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그걸 다 복사해서 의원님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걸 의회의 한부를 좀 비치해서 의원님들이 보시고 참고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잠깐 임대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제 의장실에 임대를 받아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한 주일 동안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 그 설계 공모와 관련된 사항을 좀 보시고 이후에 그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는 과정에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별내선 운영 준비사항 보고해서 균형개발과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왜 요구를 했냐면 지금 별내선과 관련해서는 우리 20만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 중에 하나에서 수시로 의회에서도 체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 확인 때도 또 현장을 확인하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보도된 내용 중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요구했었습니다. 혹시 그 기사를 쓰신 매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연합뉴스인가에서 실렸던 것 같은데요. 현재 별내선은 서울시 그다음에 경기도 구간에서 경기도에서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3개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 노선을 가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업무 협약의 관할권 문제 때문에 구리시하고 남양주시에 지금 이견이 존재합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한강을 건너와서 우리 구리시 기간을 들어온 다음에 우리 장자호수공원역 지나고 동구릉역 지난 다음에 다시 다산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다산역에 정차를 하고 그게 별내역으로 다시 지나가는데 별내역 지나갈 때 땅은 구리시 산호동 땅을 일부 지나서 별내동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사례가 초유의 사례여서 그러니까 역은 서울시가 한 군데, 구리시가 세 군데, 남양주시가 두 군데인데 구리시, 남양주시 두 군데 역을 지나가는 그 중간 과정에 구리시 땅이 들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의견은 이렇죠. 나중에 이제 그 업무, 그 사업비 분담 등등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담에서 남양주시는
구리시 땅이니까 다산역에서 별내선까지 가는 그 중간에 지나가는 구리시 땅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을 구리시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의견인 거고, 저희 구리시 입장에서는 아니 남양주에 있는 다산역과 별내역을 연결하는 지금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땅을 빌려줘 땅 사용료 받아야 될 상황인데 우리 보고 그 분담금을 부담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냐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 문제 때문에 개통이 지연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제 그래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일단 그 암사에서 별내까지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암사 구리시 별내를 거쳐서 정거장이 총 6개소고 본선 길이가 12.8km 정도 됩니다. 그중에 서울은 길이로 보면 2.43km, 역은 하나, 구리는 8.14km, 역은 3개, 남양주는 2.24km, 역은 2개. 근데 요 8.13km라는 안에는 아까 그 다산역에서 별내역 들어가는 우리 구리시 구간이 일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조 3,800억으로 구리시는 요 별내선을 개통하는 데 사업비로 공사비로 저희가 분담한 건 약 1,070억 정도 지금 분담을 했고요. 이제 그중에 한 1,042억은 냈고 나머지 31억 원을 올해 내면 일단 건설 사업에 우리 시가 분담할 비용은 다 되고 납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이 95% 정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제로 2007년부터 쭉 진행돼 왔던 사업이고 실제로 사업에 들어간 거는 2014년, 15년부터 해서 지금 한 8년 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핵심은 별내선이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이 별내선 기차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큰 틀거리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안에 그 별내선에 열차 움직이는 이 일은 어디 가냐면은 서울교통공사가 맡아서 합니다. 그다음에 역을 관리하는 역무 관리는 각각의 시군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암사역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리시에 있는 역 3개는 구리역에서, 그다음에 남양주에 있는 역 2개는 남양주에서 이제 이렇게 관리 체계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 별내선 관리 운영을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이렇게 쭉 맡아서 다 해야 되니까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해서 내야 되는 상황. 그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문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다산역하고 별내역 구간 중에 산호동 본선 운영비, 그러니까 그 산호동 쪽에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운영비를 일단 처음 위탁 협약서 안에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분담할 것이냐 때문에 막 하니까 이제 서로 지금 의견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남양주는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산호동 구간 운영비는 구리시 100%, 남양주시 30%를 우선 분담을 하자. 왜냐하면 일단 그 운영은 해야 되는데 일단 뭔가 분담 비율은 정해놓고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법원의 판단이나 어떤 다른 유관 부처의 중재가 필요한 일에서 당사자 간 협의가 안 되니까 우선은 구리가 그 운영비에 일단 100% 내고 남양주가 30% 분담해서 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자 이런 의미인 거고요. 우리 구리는 좋다 그거 인정. 하여튼 법원의 판단이든 다른 기관의 판단이든 받을 텐데 일단 분담비를 그러면 그 노선 비율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70, 남양주시가 30 정도니까 7대3으로 분담해서 하고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면 그때 정리하자. 지금 요걸 가지고 서로 지금 하고 있고 다행히 일단 양쪽 시 다 남양주시나 구리시 다 적기에 이 별내선이 개통돼서 운영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해서 별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역은 이건 서울교통공사에 우리가 사업비 분담해가지고 운영을 맡기는 거고 각각의 역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무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비용에
우리 구리시에서는 한 17억 정도 들어가는 돈을 처음에 국비 특교세 요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지금 도에다가 특조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 몰라서 혹시라도 이 자금 문제 때문에 또 영무관리 시스템이 제때 안 이루어져서 그 개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고요. 일단 그건 시비로 다 책정해 놓은 문제고 도비나 특교세를 받아서 우리가 그걸 채우면 더 좋지만 우선은 시비로라도 해서 전혀 별내선 개통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가 가칭 양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MOU를 맺겠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뭐냐면은 지금 양주시가 양주에다가 종합장사시설을 짓겠다고 하고 이제 종합장사시설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되는 축이 화장장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시설 집어넣고 뭐 추모관 집어넣고 추모공원 집어넣고 등등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종합장사시설을 짓는데 인과 MOU를 맺어서 같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하자. 이제 이런 MOU 요청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협약 내용이 양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 협약. 그래서 화장장이 없으니까 우리 해당 시군이 어디였냐면은요. 협약서에 나오는데요. 양주시가 그 양주시 땅에다가 짓는 거고요. 인접해 있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동두천. 이제 이렇게 해서 총 5개 시군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 시설을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 협의 절차가 일부 진행돼서 9월 중에 다음 주 중에 업무 협약을 맺겠다. 그래서 주례보고에서 보고하고 협약을 맺겠다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화장장이 절대량이 부족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 중에도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뭐 성남 화장장이 됐던 멀리는 춘천 화장장이 됐던 이렇게 해야 되고 또는 기간을 잡지 못해서 더 멀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 인근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화장장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지금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용역 그 결과를 시장이 보고받아서 시에서 용역 받았던 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 산호동에 있는 시립공설묘지 그 일대를 좀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추모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확장하고 제대로 갖추자라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하고 요 양주 종합장사시설하고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투자. 예를 들면 양주 그 장사종합시설은 국비가 한 60%, 도비가 나오고 한 15% 정도를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그걸 이용 빈도 숫자에 따라서 아마 사업비 분담을 할 텐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문제가 없도록 해라. 뭐 이런 지적을 우려 삼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전에 이제 저도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의회 지난 8대 의회 때 없어서 몰랐는데 8대 의회 때는 이런 비슷한 시도를 가평 쪽에서 해가지고 가평하고 업무 협의를 MOU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 진척이 없어서 2년 지나니까 뭐 그건 흐지부지 돼버렸다. 그러면 혹시라도 여기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말씀들을 어제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저희가 보고받은 내용이 노장과에서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었는데 뭐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지금 이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5년간 기간이 돼서 연장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그냥 의원님들 질의 듣고 별로 질문 듣고 그냥 넘어간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이제 그 용역 결과 보고를 하나 하러 오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지역에서 여기 워커힐 쪽으로 나가다 보면 대한석유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석유 비축기지가 있습니다. 그 비축기지 안에 그전 우리 구리시 그 우민의 마을 원래 마을 안쪽에 있던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수령이 한 12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은행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자라는 일부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분들이 단체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서명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시민들에게 관심을 북돋우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셨고, 이 사항을 우리 백경현 시장께서 받으셔서 어떤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기 위한 시의 그 준비 작업,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승인했었고요. 그래서 그 용역이 뭐였냐면은 구리 아천동 은행나무를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서 작성을 위한 그 용역으로 해가지고 한국 전통조경학회라는 단체에다가 총 한 2,500만 원 정도의 시비를 들어서 용역을 발주했었고, 지난 4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4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완료해서 아마 시에 이렇게 이제 용역을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에다가는 8월 16일 날 최종 용역 보고회를 실시해서 이런 용역 결과를 해서 어제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뭐 특별히 저기는 없었고요. 어제 저희가 들으면서 좀 했던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요청할 때 어떤 천연기념물로의 값어치가 있느냐에 대한 분석 자료 중에 하나가 은행나무가 암나무, 수나무가 따로 있는데요. 지금 우리 용문사에 지정되어 있는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인데 그건 암나무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천동에 있는 지금 그 K2 기지 안에 있는 은행나무는 수나무인데, 이 수나무로서 수령이 가장 나무. 뭐 그래서 하는 거고, 또 하나 어제 그 용역 사에서 나온 용역 한 협회에서 나오신 그 전문가분의 얘기에 의하면, 현재 문화재청에서 이제 큰 줄거리로 문화유산하고 그 자연유산 쪽을 지정을 해나가는데, 이쪽은 천연기념물 자체가 이제 자연 천연기념물이어서 그 여러 가지 일단 신청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기초 자료로서의 용역 결과는 받았고요. 어제 이제 이 결과치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시가 신청의 주체가 돼서 문화재청에다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거라는 거죠. 일단 현재 그 은행나무가 있는 지역이 시유지가 아니고, 일단 아까 말한 국가시설입니다. 그게 석유 비축기지로 전시에 사용할 석유를 비축하는 국가시설이니까 그 석유공사, 그다음에 또 그 땅은 서울시 땅, 그러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 땅을 일부 개방을 한다거나 소유권을 어떻게 변경하는 이 부분이 협의가 선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다. 이제 어제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다만 중에 그렇게 개방을 꼭 전제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문화유산이든 이런 자연유산이 됐던 천연기념물 지정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하는 데 목표가 있다면 개방을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시의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 건의문을 선택을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같이 해보자. 이런 정도로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설명 들은 건 뭐 다음 주에 열리는 임시회에 뭐 특별히 관련된 거는 아마 개정조례안 하나 정도일 거고, 나머지는 시의 현안과 관련해서 의회 헬령 부서에서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네, 일단 어제 보고받았던 5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먼저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네, 우리 박봉남 기자님. 이 내용은 별개인데요. 네. 지금 보면은 인창동 주민자치센터가 네. 준공된 지 지금 6개월 정도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직도 보수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보면은 지하 내려오면은 누수가 되고, 지상 1층 주차장은 또 공사를 했는데 다시 까고 다시 공사를 하고. 네. 건물 자체 벽에도 누수가 돼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담당 부서가 회계과예요. 네네. 회계과 김진희 과장한테 몇 번을 얘기했는데 예. 그게 뭐 국자로 뭐 지방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멀리서 와가지고 뭐 손해도 보고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감리감은 또 제대로 안 하고 여지껏 그게 참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지금. 그러면은 그 상황이 뭐 하루 이틀 된 상황도 아니고 이게 부실공사는 확실한데 뭐 지금 하자고 쓰기에는 걱정이 없다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고 이게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옆에 그 정스카이 그 아파트였잖아요. 네. 그 공사하면은 그 공사 끊는데도 주말마다 공사를 해가지고 소음이 상당히 많이 나고 그 옆에 또 신동이 있고 네. 이게 무슨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뭐 핑계만 대고 거기에 대한 게 지금 대책이 거의 뭐 빨리빨리 공사를 끝내겠다 이 소리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월요일 날 제가 기사 낸 건데 예. 그 사거리 공동묘지 네네. 거기가 지금 4,000기가 있습니다. 예. 연소가. 예. 근데 600기가 지금 현존이 됐어요 지금. 농약을 뿌려가지고. 예. 근데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지용과 국장인데 내가 어저께 지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보고받은 것도 없고 뭐 부하 직원들하고 잘 할 거고 자기 옷 벗어다 며칠 안 남았는데 귀찮게 하지 마라. 국장서부터 과장, 팀장, 팀원까지 이거는 시민들은 자기 부모산소가 썩어나가가지고 피눈물이 나는데 담당 국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간단 직원까지 전부 다 나몰라라. 외계대행 프로 갖다가 지금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진상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제가 그건 권유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브리핑 시간인데 우리 박봉남 기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이 뭐 전혀 오늘 브리핑한 내용과 별개의 것은 아니어서 제가 그냥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창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실 공사와 관련한 문제 또는 설계 과정의 지하주차장 진입 각도라든가 등등에 관한 문제는 의회도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우리 가선거구 의원님들이신 양경희 부의장님, 신동아 운영위원장님, 또 정은철 의원님, 김영현 의원이 현장을 다 가보시고 이제 다만 현재 이게 사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책임 있게 하자 보수를 최소화시키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의회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촉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 설계 공모 얘기를 할 때 의회 노인복지관 사례를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인창동 행정복지센터도 결국 설계 과정에 조금 더 잘 살펴보고 점검하고 시공 과정에 또 하나 이제 어제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우리나라 어떤 건축 시스템 예를 들면 설계 공모해가지고 우리 당선작으로 실시 설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시공자 모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찰하지 않습니까? 입찰하면 그냥 하여튼 그 최저가 낙찰 그 상황으로 보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설계하는 회사 그렇게 입찰해서 시공을 담당하는 회사 또 감리 회사 이 관계의 유기적 관계가 전혀 잘 그 사례를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받고 인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의회로서는 집행부서에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뭔가 좀 만들어라고 계속 촉구해서 사실은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그 전에 그런 어떤 건축 업무 자체를 우리 잘 경험 없는 행정직 공무원이 가서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팀을 만들어서 그런 시설팀의 뭐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비끄러매지고요. 또 하나 산홀이 지금 우리 갈매동 넘어가는 쪽에 우리 공설묘지와 관련해서도 우리 박봉남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 스크랩으로 봤습니다. 관리하는 와중에 농약이 살포되어져서 실제 묘지가 훼손된 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의회에서도 보고를 요청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아마 월요일자 기사였던 싶은데 저희가 이미 화요일 보고 다 저희가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또 임시회 열리고 해서
추후에 저희도 관심 있게 그래서 기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 조상의 묘소가 지금 훼손되고 했다라면은 그 책임 소재라든가 또는 재발 방지 대책은 시가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고 혹시라도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당 주무국장이 그런 대응을 하셨다면 그건 의회로서도 심히 유감입니다. 내일 정년을 퇴직하시더라도 마지막까지는 소관 부서의 일을 잘 챙기셔야 할 텐데 그건 그냥 너무 박 기자님하고 편한 관계여서 농담 삼아 한 얘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네네네 아까 제가 성함을 우리 이영두 데일리 가드요. 네. 그 양주 공동형 중앙 장사시설을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거 양주는 현재 주민의견 수렴을 이거 했었고 네. 하고 있는 과정 이제 다음 주에 예고를 하는데 현재 과정에서 뭐 구신들의 대략적인 결정 이런 것들은 나와 있을 거잖아요. 네. 하고 네. 지금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양주시와의 차이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꼭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인데 사실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되게 회피하는 시설들이 존재합니다. 뭐 쓰레기 관련 시설, 소각 관련 시설, 또 하나가 화장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어찌 보면은 양주가 지금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하니 이제 양주는 그 자기네 소재지 화장장을 지어야 되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라든가 등등의 절차를 많이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어제 저희가 보면서 이게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양주 혼자서 이제 그 시설을 그냥 단독 시설로 하기보다는 인접해서 그 충분히 그 시설을 이용 가능한 시군과 같이 협약을 하겠다는 거고 이제 저희 구리시 입장에서는 되게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장사 시설이 들었으면 화장장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되게 제한적이어서 특별히 그 MOU를 맺는데 무슨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고, 사실은 이 부분도 그 의회 보고하지 않아도 다른 시군은 그냥 아마 협약 MOU 맺었을 겁니다. 다만 구리시에 특별한 조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협약에 관한 그 조례를 이제 집행부가 너무 자의적으로 외부 기관과 업무 협약 MOU 등을 해서 이게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의회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 전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놔서 이런 MOU 맺는 과정도 의회에 보고를 하라 그래서 의회를 보고를 했고 저희 판단에도 특별히 이 MOU를 맺는데 우리 뭐 시민 의견을 조사하고 뭐 이런 정도 차원까지는 아니어서 오히려 저희 시민들에게는 감사할 일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더 없으시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보고는 끝났습니다. 어제 보고는 끝났고 오늘 임시회 하루가 열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회기를 해서 임시회를 제대로 열어야 됩니다. 이제 임시회 주요 안건 중에 핵심 안건은 제3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 3회 추경의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로 진행해야 될 행정 어떤 입법 절차들이 있습니다. 뭐 조례를 개정했다거나 한다거나 또는 보고를 해서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해놓고 추경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자고 원포인트로 오늘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6안건인데 의원 발의 3건, 그다음에 이제 집행부에서 조례안, 뭐 동의안, 보고안 등등을 했었고요. 그 중에 다 제가 요 사전에 주례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와서 브리핑을 했던 내용이었고 그 중에 오늘 그날 이제 보고할 때 없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현재 저희 주민 편익 시설이라고 말하는 소각장에 가면 저희 시에서 조성해서 현재 구리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이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드렸냐면 현재 다른 시군이 가지고 있는 캠핑장에 비해서 구리시 캠핑장이 가격이 좀 저렴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화 맞게 30% 인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20%를 인상을 한다. 근데 그렇게 20% 인상을 하면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오기 때문에 우리 구리 시민들에게는 그 부담폭을 줄여주기 위해서 현재 20% 감면으로 되어 있는 걸 30%로 감면폭을 늘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과정에 뭐 의원님들이 지적한 그 추이에는 맞는데 그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부분들의 의견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예약 과정에서의 페널티 물리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권장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도 숙박 시설의 일종으로 보고 예약을 했다가 귀책 사유가 어디에 따라서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반환을 하거나 배상을 하거나 일부를 페널티로 물리고 돌려주거나 하는데 현재 우리 구리시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당일날 취소할 경우에 50%를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의견 중에 하나가 결국 이거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에서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막고 실제로 어떤 시의 수입도 방해하는 건데 그건 100% 안 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으셔서 이후에 그것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나중에 개정안을 내보자. 또 하나는 해당 조례의 별표 3에 이용자 수칙이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개, 고양이든 동물을 데리고 오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수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이가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반려동물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그냥 금지 조항으로 놓는 게 옳은지 예를 들면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서 조금 어떤 완화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갈매 때도 뭐 비슷한 제가 브리핑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갈매 멀티 스포츠 센터 관리 운영 관리 대행 동의안 그러니까 갈매동에 지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 운동 시설을 갈매 멀티 스포츠 센터라고 이름을 짓고 그 시설이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지면 내년부터 이제 정상 가동이 되는데 그 운영을 도시공사에 맡기기로 하는 동의안을 오늘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동의안에 보통 비용 추계를 하는데 이제 비용 추계를 시에서 어떻게 해왔냐면은 유사한 시설인 우리 구리 멀티 스포츠 센터 여기 지금 체육관 옆에 있는 그 시설에 준해서 비용 추계를 쫙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는 실제 2개 시설이 원래 지어진 시설과 신규 시설이 달라요. 예를 들면 수선 유지 보수료가 멀티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이 꽤 도래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로 보수공사비가 들어가야 되지만 거기는 하자 보수 유지 기간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비용 추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앞으로 향후에는 어떤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거 올릴 때 비용 추계를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추계해서 어떤 그 차이가 적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우리 의원 징계 요구의 건 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거기까지가 했던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처리된 건과 관련해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노한 기자님. 개별 질문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선배 말씀하셨던 그 의정 브리핑과 관련해서 행정 브리핑을 실시하잖아요. 네. 근데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약간 그 의미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른 의미는 아니고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의회에서도 각종 뭐 질의 답변 또는 질문을 과장님, 국장님들하고 흔히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정 질문의 건이라는 별도의 건을 가지고 시장의 답변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지방행정의 제한적 의미에서 그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이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결 그 규정이 있어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업무는 과장 전결, 어떤 업무는 국장 전결, 어떤 업무는 부시장 전결, 어떤 업무는 시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장의 방침을 받지 않고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지방행정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우리 언론인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시의 현안이나 정책이나 이 부분들을 국장이나 소장이나 단장 우리 서기관급 간부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면 그야말로 한적 범위 내에서의 답변밖에는 못하고 근원적 부분에서는 그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해주시는 시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바는 이 답답하게 지금 잘 예측이 안 되는 시의 장기 행정이라든가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너무 바쁘셔서 저처럼 의회 의장처럼 매주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되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는 적어도 시장이 직접 내려오셔서 시의 장기적인 과제 또는 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에는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는 것이 언론인들 또는 시민들에 대한 좀 바람직한 그게 브리핑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냥 그 제한적으로 서류 그냥 읽어주시고 그 서류 내에서의 답변하는 걸 가지고는 썩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그냥 충심입니다. 다른 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는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논의됐던 과정을 적어도 그래도 책임 있게 내려와서 의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서로 상호 리액션도 되고 검증도 되고 하면서 보다 그 시민들이 또는 우리 언론인들이 어떤 현상을 파악하시고 전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네. 질문하실 기자분들 계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원래는 저희가 그 다음 주 임시회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려고 했었는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조정을 하는 과정에 다음 주 수요일이 아마 20일로 생각됩니다. 20일부터 수목금 다음 주 월화까지 왜냐하면 이제 추경 심의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일정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요일 날은 정상적으로 주례 보고를 받을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수요일로 미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집행부에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지지난번 임시회 때 보류를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에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있는 갈매 복합 커뮤니티 센터, 인창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에 들어 있고요. 그 부분을 의회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같이 토론회도 한번 했었고 그때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를 추가적으로 받자.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주례 보고를 받자. 그리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회 의견을 모으자라는 취지에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수요일부터 그 다음 화요일까지를 이렇게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브리핑은 화요일 날은 주례 보고 하니까 당연히 수요일 날 할 텐데 아마도 첫날 의사 일정이 그렇게 오후 시간까지 팽팽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다음 주 수요일에도 정례 브리핑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비가 계속 온다고 하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고요. 그다음에 비 그치고 나면은 이제 기온이 뚝 떨어져서 가을인 듯 싶습니다. 다들 건강한 몸으로 계시다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정례 브리핑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